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소입니다. 이소들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정말 신상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9월 올영 세일 때 우리 이소들한테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 신상 제품들 정말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상 사서 써보니까 기대한 것보다 조금 아쉽다, 활용법이 좀 필요하다 하는 제품들도 있었고, 제가 3개월 넘게 꾸준히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제품, 그리고 2주 넘게 테스트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 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리뷰를 잠깐 해드리면서 가을에 딱 어울리는 메이크업 룩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기초 제품부터 발라줄 건데요. 오늘 우리 이소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초 제품은 짜잔! 앰플앤의 블레미샷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영상에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좀 까맣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정말 쉽게 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잡티나 미백에 좋은 제품들 위주로 기초를 해주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 블레미샷 앰플을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영상에서 쓸 때마다 우리 이소들이 댓글로 이 앰플 우리 남편도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리브영 후기만 가서 보셔도 4.9점이 넘고요. 이 제품이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된 제품인데 정말 제 주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블레미샷 앰플은 진짜 좋다고 입소문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밥 먹거나 이제 술 한잔 할 때 제품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 이 블레미샷 앰플은 다들 하나같이 좋다고 소리친 앰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좋은지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 블레미샷 앰플은 일명 777 잡티 앰플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먼저 첫 번째 칠은 사용한 지 7일 만에 잡티와 색소 침착이 개선된 게 확인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칠은 우리가 잡티 케어하며 유명한 성분들 있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 유도체 등 잡티 케어의 대표적인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 무려 7가지가 다 들어간 제품이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소량만 집어넣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함량까지 딱 맞춰서 넣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자랑할 게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제가 세안법 영상에서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방법 중에 기초의 가지수를 줄이고 내 피부에 맞는 기초를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게 더 좋다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면서 T존의 요철이 항상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이 앰플앤을 3개월 동안 쓰면서 다른 기초를 좀 줄이고 얘만 단독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줬었거든요. 이 요철이 되게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미 임상 테스트가 완료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들 퍼스널 컬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퍼스널 컬러를 결정짓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근데 이 블레미샷 앰플에는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분해해서 거뭇거뭇해진 잡티들을 개선해주는 멜라케어 특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화장품의 발달이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실제로 저는 제품을 테스트할 때 제품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혼자서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7월 달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잡티가 많이 생기지 않고 속초 바닷가에서 놀았는데도 몸은 탔는데 얼굴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기 전에 바르고 나서 아침에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뽀얗게 돼 있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막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은 것처럼 잡티가 싹 사라진다, 요거는 아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안색이 진짜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소들 중에서도 여름철에 정말 신나게 휴가 즐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거뭇거뭇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미샷 앰플로 투명하게 다시 한번 관리해주면 가을철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피부가 맑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 요게 이렇게 딱 돌리면 스포이드처럼 딱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콩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포이드처럼 딱 바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름철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가볍거든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 묵직하게 찐득하게 남는 게 아니라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의 딱 제형이에요. 여름철에 유분이 올라오는 건성 피부나 늘 유분 때문에 좀 가볍게 기초하고 싶은 지성분들도 쓰기 좋아서 계절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기능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잘 안 바르거든요. 요거는 진짜 흡수 너무 잘 되고 메이크업이랑 궁합도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도 얼굴인 거 알고 계시죠, 이소들? 목에도 항상 같이 발라주세요. 목에 바르는 거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앰플앤이 진짜 성분은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와서 안 그래도 원래 가성비로 불리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의 9월 올영픽으로 이 블레미쉬 앰플이 선정이 돼가지고 기획 세트로 1+1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 본품 50ml 하나가 3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번에 1+1 기획 세트인데 2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의 한 병당 10,000원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고 목에 바르고 몸에도 좀 거뭇거뭇하고 칙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도 넉넉하게 발라주셔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썼을 때 자극감이나 적응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따로 없어가지고 진짜 누구나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얘는 기본템으로 바르는 거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한번 해볼 건데요. 이소들 대박 소식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 6월 달부터 하반기에 나오는 신상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거의 다 광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거절을 하면서 제가 올영 세일 때 광고 거절 신상 쿠션을 소개해드렸고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조금 아쉬워서 리뷰조차 하기 어려웠던 쿠션도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 이소들이 최근에 계속 요청 주셨던 파운데이션도 사실 제가 테스트해보고 마지막까지 한 5번 넘게 테스트하다가 약간 다크닝이 있어서 거부한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올 하반기에 이거는 우리 이소들한테 추천해도 되겠는데 싶은 쿠션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에이지20스의 실키 픽싱 팩트입니다. 이거 파랑 색깔 버전도 써봤는데 둘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제품 단독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제품 발라볼 거고 일단 에이지20스 제가 지난번에 모음집 리뷰에서 좀 너무 빨리 무너져가지고 아쉽다 하면서 지속력 테스트도 그냥 후다닥 마무리했던 너무 속상한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리뷰를 하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에이지20스에서 신상 쿠션 광고 제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팩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그럼 테스트 해보겠다 했는데 웬걸?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팩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사지 마세요, 이소들. 이거 제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할인 프로모션까지 받아서 우리 이소들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 구매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저 한 번 더 테스트할 거예요. 네, 일단 발림성 가볍게 보여드리고 광고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사실적인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림성 구경해보세요. 이게 밤 타입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넓게 쓱쓱 얇게 다 퍼뜨려야 돼요. 두드리지 말고 최대한 얇게 퍼뜨린 다음에 얼굴 안쪽에서 이렇게 쓸어주다 보면 모공 커버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시키면 돼요. 제가 지금 5번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 다크닝도 없고 유지력도 괜찮아서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든다 싶었거든요. 남색깔 그거까지 한 번 더 단독 테스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커버력도 괜찮죠? 진짜 얇게 발랐는데도 모공 커버랑 커버력이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베이스 해줬고요. 이따가 목에는 핏보라로 톤 보정 싹 해줄게요. 지금 피부 너무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 펜슬을 오늘 써볼 건데 루나 소프트 포뮬라 펜슬 뉴트럴 컬러입니다. 돌려서 쓰는 오토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용도 조금 쉬운 편이고 발림성이 부드러워서 컨실러 펜슬은 좀 하드해야지 피부에 딱 달라붙는데 얘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빨리 픽싱이 돼서 처음에 바를 때는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걸 나중에 퍼뜨리려고 하면 이미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바로 퍼뜨려주고 레이어링 하다 보면 똥손들도 쉽게 트러블 커버하기 좋은 펜슬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가려볼게요. 펜슬로 그냥 넓게 쓱쓱쓱 바르고 나서 손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톡톡톡 두드려줄게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 다시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빨리 픽싱이 돼서 조금 마른 상태에서 두드리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트러블도 싹 정리해줬습니다. 깔끔하죠? 한동안 제 영상에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이쏘들한테도 추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하기 전에 파우더로 할 거거든요. 파우더는 제가 올린 영상 보셨죠? 저는 건성인데 또 오늘은 약간 광채나는 메이크업 할 거여서 가루 입자가 정말 곱고 약간의 펄이 살짝 있었던 라네즈 파우더 써줄게요. 얘는 브러쉬 뒷면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눈썹 사이사이랑 속눈썹 사이까지 다. 확실히 지저분했던 게 깔끔하게 보이죠? 이런 데만 광채를 살리고 팔자주름이나 눈밑 꺼짐 있는 부분에는 뽀송하게 잡아주셔야지 인상이 더 깔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나온 신상 팔레트들을 좀 몇 가지 사봤거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팔레트가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사서 한번 발라봤어요. 레이지 로즈로 발라봤는데 제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활용도는 넓거든요. 뭔가 블러셔로도 쓰기도 좋고 눈두덩이에 바르도 괜찮은데 이게 젤리 타입을 눈에 발랐을 때 쌍꺼풀 사이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파우더나 아이 프라이머를 꼭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차라리 그냥 블러셔나 글리터용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단독을 썼을 때는 저처럼 브라이트인 사람한테는 조금 밍숭맹숭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봄 소프트나 여름 뮤트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색 구성입니다. 가을 뮤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쁘아 세비즈 모브 컬러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제품이에요. 근데 색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조금은 화려한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피부톤이 조금 22호? 어두우신 분들은 이 컬러로 베이스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피부가 어두운데 너무 밝은 걸로 베이스를 시작하면 그 이후에 색깔들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 피부 톤에 맞춰서 골라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 끝부분에 묻혀가지고 애교살 라인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때 이 밑에 그림자 그리는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눈을 확장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음영 컬러로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모브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믹스해서 음영을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삼각존을 칠한 다음에 이 잔여물로 애교살 뒷부분에 음영을 만들어줄게요. 앞에까지 오지 말고 뒷부분에만 이렇게 해주면 여기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제 애교살 부분에 볼륨을 넣는 거예요. 애교살에 밝은 색깔 섀도우를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 볼륨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요즘 밝은 색깔의 베이스 컬러로 애교살 넣어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예쁜데요? 정말 은은하게 살짝 넣어주니까 그냥 핑크 펄과는 또 다른 오묘한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동자 딱 중간 부분에는 손가락으로 조금 더 진하게 넣어볼게요. 못 쓸 정도의 컬러감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소들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이 펄 뒷부분에다가 좀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눈이 더 그윽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쪽 부분을 여기랑 여기 차이 보이시나요? 좀 맑게 하고 싶으면 이것도 괜찮은데 약간 또렷하게 잡고 싶으면 안쪽에다가 터치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노베브 아이라인 하면 뮤트 브라운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이게 이번에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싱글 섀도우랑 같이 나왔거든요. 원래 제가 최근에는 좀 다 연한 아이라이너로 부드러운 메이크업을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컬러감이 들어갔을 때는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딱 그어주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노베브의 뮤트 브라운 써서 약간 세련되게 또렷하게 해줄게요. 먼저 펜슬로 점막 부분을 채워주고 점막을 터치할 때는 터치를 짧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점막만 칠했는데도 확실히 딱 또렷하고 화려해지죠. 그 다음에 꼬리를 그리기 전에 이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시면 지속력도 좋아지고 라인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 요거는 화홍 255 메이크업 브러쉬입니다. 요거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브러쉬예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 윗부분에 펜슬로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유분이 한 번 더 잡히면서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좀 부드럽게 끝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노베브는 또 뒤에 붓펜이 있잖아요. 깔끔하면서 좀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 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라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필리밀리의 또렷 데일리 써줄게요. 중간이 또렷한 거라서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붙일 수 있는 거네요. 사람마다 눈 길이가 달라서 본인 눈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저는 한 4개 정도 붙이거든요. 눈동자 앞부분에 붙여줬고 이렇게 양쪽 다 붙여줬습니다. 진짜 붙이기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4가닥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우리 이수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샤 노리터치로 약간 또렷함만 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해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눈썹을 좀 엣지 있게 오늘 표현해 줄 건데 이렇게 좀 쿨한 메이크업 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약간 노란기가 있는 브로우 펜슬 써주시면 굉장히 이질감 들고 촌스러워져요. 쿨 계열의 모브나 약간 핑크 계열 메이크업 했을 때는 그레이 색상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꼬리를 아이라인보다 더 길게 뽑아줄게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이 조금 화려하면서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눈썹도 너무 라운드보다는 약간 일자 아치로 빼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 해줄 건데 원래는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까 하다가 지금 딱 무드가 이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에스쁘아의 비올레타 블러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러셔는 면적을 좀 넓게 올려서 바를 거예요. 펄 없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넓게 믹스해서 이렇게 세모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진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중간 지점에 살짝만 컬러 더해줄게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다. 그리고 잔여물로 코끝이랑 턱 끝에도 컬러감 충분히 넣어줄게요. 헤어라인에도 은은하게 바이올렛 느낌의 펄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하이라이터처럼 바를 건데 여기 웃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터치해줄게요. 근데 이때는 하이라이터 브러쉬 말고 그냥 블러셔 브러쉬로 넓게 힘 없이 듬성듬성 발라줄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앞볼에는 오지 않게 해줄게요. 여기 오게 되면 모공이 갑자기 넓어 보여서 딱 웃는 이 부분에만 넓게. 그 다음에 오늘 쉐딩은 네이밍의 쿨 그레이 써줄 거거든요. 컬러 너무 시멘트 컬러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코 쉐딩 해줄게요. 오, 색이 너무 갑자기 쿨한데요? 갑자기 코만 시커매졌어. 어허, 이거 살짝 닦아내겠습니다. 코 쉐딩용은 노베브 토프 그레이나 롬앤의 뉴트럴 웜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립 제품도 써볼 게 있는데 이것도 기획 세트로 나온 거거든요. 하트 퍼센트 도톤 모드 립 펜슬 14호 캄핑크 립 펜슬이랑 2호 페일 모브 립을 같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페일 모브. 이게 저한테는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라서 오늘 베이스 립으로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겨울 페일 톤이신 분들한테 쓰기 괜찮은 컬러일 것 같고요. 저는 브라이트이기 때문에 컬러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뮤트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중간에만 살짝 컬러감 있는 걸 넣으면 돼요. 중간에 넣을 컬러도 신상 제품 한번 써볼게요. 루나 멜팅 포뮬라 립 팔레트 핑크 모브 고요. 여기 안에 컬러가 총 6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저 이 2개를 믹스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발라보는 거라서 발색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입술 중앙에다가 근데 막 엄청 가벼운 느낌의 글로우 제형은 아니고요. 촉촉하게 많이 올라간 느낌이 나고 저는 살짝만 누르고 이 정도의 광택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광택 나오거든요. 저 이제 렌즈 끼고 헤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헤어 예쁘게 하고 또 렌즈도 끼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끼는 렌즈 이수들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렌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항상 하파 크리스틴 렌즈를 정말 잘 쓰고 있고 오늘은 쇼퍼홀리 크리스틴 원데이 미드나잇 그레이 컬러 써줬습니다. 이런 색상이에요. 약간 푸른빛이 있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좀 화려하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이소들 보기에 좀 낯설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가을 되면 항상 좀 화려한 메이크업 하고 싶어지잖아요. 확실히 이제 날이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화려하게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계절이어가지고 글로우 메이크업도 잘 어울리고 또 뽀송한 매트 메이크업도 잘 어울려서 제가 좀 다양한 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룩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